윤석열의 마지막 비서실장 윤어기인 정진석이가 출마를 하고 싶어 했는데 출마를 본인이 철회하는 형식으로 결국 출마가 좌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형광 기자가 그런 분석을 했었거든요. 정진석은 네. 윤석열의 비서실장이라 찐윤처럼 보이지만 또 이 정진석이는 한동훈에 대해서 약간 좀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알았지? 요 사람을 아마 장동혁이가 공천을 안 줄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요 분석이 맞았던 걸까요? 그렇죠. 거기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들어가. 야, 박형광 좋았다. 거기에 플러스 사실은 좋았다. 장동혁 대표가 김태흠 지사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렇죠. 점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특수관계란 말이죠. 김태흠 지사는 지금 충남의 맹주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 김태흠. 네, 근데 그 가장 걸림돌이 정진석이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연결고리가 있다. 그것 때문에라도 공천을 줄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와. 근데 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뭐죠? 원래 국민의힘의 부의장이 전반기에 주호영이었잖아요. 예. 네. 그때 경선을 조경태하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는 보통 전반기에 주호영했으면 하반기엔 조경태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근데 그래. 굳이 누가 손들고 내가 할래 하고 나서면 이건 경선을 해야 돼요. 근데 누가 손들고 나섰냐? 박덕흠이 나섰어요. 국회 부의장. 국회 부의장. 그런데 본인과의 어떤 친직 관계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정진석을 공천을 주게 되면 본인 부의장 구도에 상당히 타격이 됩니다. 원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영향주구나. 그것을 잘랐다는 말이 있고 그 관계를 안 조경태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 박형준 개소식 가가지고 장동영 가이소 막 해버린 난리 게 났었잖아. 예, 내가 했던 걸 지금 박덕흠한테 뺏기게 돼가지고 그런 연결고리가 그런 있어요. 비하인드 수면 아래 얘기가 또 있습니다. 와,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진짜 쓰레기. 다들 그러니까 자기장 자기밖에 몰라 다들. 그러니까 되게 정의로운 목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안에 또 자기 정치가 있는 거예요. 맞다면 그게. 맞다면. 개소식 예, 얘기하니까 맞다면. 비하인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이제 박형준 시장 쪽에서는 안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를요? 그랬어? 조경태를? 장동혁 대표. 장동혁을. 스스로 왔다. 그래요? 네. 근데 언론상으로는 양 캠프에서 먼저 요청해가지고 간 거라고 막. 아니랍니다. 네, 스스로 왔다. 다음엔 안 부를 거다. 안 된다. 불러야 된다. 우리 장동혁 장군님 그거 함부로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근데 박형준은 진짜 비겁하다. 경선 치를 때는 윤호겐인 것처럼 하다가 손영보 목사 아들. 이제 본선 치르니까 윤호겐 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야, 진짜 못됐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지금 그러면 박민식 개소식에 갈 건지 한동훈 개소식에 갈 건지 이런 것도 다 지켜봐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최욱 최대의 관심 지역구 부산 북구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진짜 많거든요. 한동훈이 마치 윤석열과 싸운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마치 합리적 보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때문에 제가 무척 괴로운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장동혁보다 한동훈이 더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스스로가 나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 아니다 라는 것을 인증을 이번에 해버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고? 그렇지. 예. 왜 자꾸 속으셔? 나 윤석열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답답하시네. 내가 그렇게 또 증명을 해야 돼. 힌트 하나 더 갑니다. 힌트 하나 더 나고 이번에 진짜 강력한 힌트 줬어요. 네. 바로 후원 회장으로 정형근 전 검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정형근. 요거를 이제 한동훈이가 본인이 스스로 밝혔는데요. 한동훈이 배부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부산 북구에서 삼선 의원을 지내신 정영근 전 의원님을 부산 북구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 북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형근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정형근 얼굴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이 사람 부산의 삼선 의원이고요. 안기부, 지금 국정원이 내전 안기부라고 불렀죠.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을 했고요.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등재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네.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도 맡았던 사람이고요. 공안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비판하고 싶어서 막 시동 거는데 여러분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바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아, 박민영? 그냥 페북만 여러분께 네. 소개해드리면 됩니다. 아니 중도 노래를 부르면서 지도부를 강성이라 악마하더니 성기 고문, 불륜 같은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논란에 잊혀진 올드맨을 데려다 아무튼 강성층에게는 소구가 된다. 주장하는 한동훈 계파의 인식세계가 놀랍습니다. 결국 중도니 보수니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교주 한동훈을 모시며 알량한 말장난으로 우리 당원 지지자들을 모욕해왔다는 자백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교주가 되는 게 목적이면 파라솔 이고 시장 돌아다니는 코미디 그만 찍고 정치권을 떠나 사이비 교단이나 차리길 권합니다. 이보다 더 비판 잘할 자신 있어? 없어. 자 그러면은 이제 응? 정영근이 무슨 뭐 성기 고문을 하고 불륜? 잘 몰라요, 저. 그냥 우리는 이제 자료만 보여드리면 됩니다. 안기부에서 정영근이가 성기 고문까지 했다는 주장이 있었고 관련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 보도만 그냥 여러분에게 띄워드립니다. 네, 1900 아니 띄워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당시 정영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를 직접 고문을 했거든요. 막대기를 가지고 제 성기 친다든가 아주 치욕적입니다. 검찰이 이제 훗날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통해 정영근이가 직접 고문했다는 당시 안기부 관계자의 진술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겨레가 관련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사진 잠깐 올려주시면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안기부 관계자의 검찰 진술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정영근 당시 안기부 국장이 직접 조사실로 와 수사관들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근 채 혼자 서경원 의원을 조사했다. 정영근 국장이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새 나왔고 조사를 마친 뒤 들어가 보니 서경원 의원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있었다. 고문 기술자 다들 알죠? 이근환이. 아, 네. 이근환이 그 김근태 선생님 고문 관계대 했죠. 얘가 이근환이 보냈다는 지시했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고문 지휘관이. 예, 고문 지휘관으로 정말 이런 정말 사람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런 사람을 후원회장이 앉혔습니다. 자 그러면 불륜은 또 무슨 말이야? 네. 뭐 모르지겠지. 네, 전혀 모르겠어요. 정영근이가 의원 시절에 참 이런 사람을 또 의원으로 뽑아준 것도 난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의원 시절에 어떤 한 유부녀하고 호텔방에 있었는데 그 유부녀의 남편이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네. 카메라를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덮쳤어. 현장을. 나는 그냥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어. 레전드다. 그때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찍어버렸어.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면서 정의원과 함께 있던 여성이 먼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곧이어 한나라당 당직자라고 밝힌 남성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혹시 저 전화 받으신 내용 없나요? 아니 무슨 불리나 했나? 정의원이 있는 방 앞으로 건장한 남성들이 들이닥칩니다. 의원님, 같이 계셨던 분이 누구시죠? 취재 기자와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정의원은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비상구를 통해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야, 레전드다 진짜. 저게 이제 일명 묵주사마 사건. 네, 묵주사마 사건. 묵주사마. 그러니까 이제 묵주 돌렸다. 여성분이 외국에서 묵주를 좀 많이 사가지고 한 오신 100개 거야. 사왔다고. 네, 100개. 그래서 그 100개를 받으러 굳이 저기 가셔가지고 기자들이 떡떡떡하고 남편이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계셨던 그 묵주사마 사건. 그럼 왜 저렇게까지 도망가고 빼돌리고 왜 그렇게?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불편한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레전드네. 레전드죠. 이 사람을 한동훈 후보가 후원 회장으로 추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심은 어떤지. 자, 이런 사람 민심 좀 확인해 보죠. 민심. 네, 어제 JTBC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한동훈, 박민식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2위로 나오는 조사들이 또 몇 개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문항이 담백해졌습니다. 그 전에 한동훈 후보를 마치 국민의당
국민의힘 전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 후보처럼 그랬었죠. 헷갈리게 하는 조사들이 네네. 있게 되면서 한동훈 후보가 좀 격차를 벌리면서 2위까지 올라갔는데 네. 이제 정당 소속을 밝히면서 하는 조사가 되다 보니까 오차 범위이긴 합니다만 다시 팽팽해지고 3위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네. 이게 이제 다자구도였고요. 1%포인트 다시 박민식 후보한테 지는 것으로 나왔고 하정우 후보는 1위로 계속 격차를 유지하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는 야권 단일화 후보 적합도인데 여기서도 박민식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다 보니까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결국 단일화 가능성 크진 않은데 크지 않아. 예, 이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도 보니까 단일화할 거가 별로 없더라라는 겁니다. 하정우 대 한동훈으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박민식 후보의 표가 한 절반은 한동훈한테 가는데 또 나머지 절반가량은 부동층으로 가면서 격차가 한 6%포인트가량 벌어진 채 하정우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네. 예, 그다음에 하정우 대 박민식 대결 구도에서도 한 5%포인트 하정우 후보가 앞서는데 역시 한동훈 후보의 그 표심이 박민식 후보한테 많이 안 가고 또 부동층으로 가거나 하정우 후보한테 가는 네. 그래서 화학적 단일화 이제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이 이제 3위 했잖아요, 여론조사. 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굳이 논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예.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신 장해찬 선생님이 평가를 또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나서기 시작하십니까? 예, 이제? 그래서 장해찬 선생님의 평가로 가름합니다. 당명을 달고 진행한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의 지지율은 21%, 3자 구도에서 꼴등입니다. 저는 무소속 딱지를 달고 28.2%까지 기록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무소속 딱지를 붙이자 장해찬보다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제 중도 포기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지 아니면 완주에서 장해찬의 득표율 9.18%와 경쟁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산 무소속 3자 구도는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MBC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당명이 붙는 순간 무소속 지지율은 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부디 한동훈이 완주해서 9.18%를 넘는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 지난 총선에 우리 장해찬 무소속 후보님이 실제로 28.2%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네네, 보시면은. 맞아요. 진짜 그러네. 그러다가 이제 본선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9.18%가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병원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장해찬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 네, 그 나오기 전에는 많이 당당했고. 그렇습니다. 네, 결국 무소속으로 갔더니 안 되더라. 매불수를 보시나 봐요. 지난번에 계속 우리가 얘기했는데 장해찬 거기는, 선생님. 예, 한 말씀 해주시네요. 네. 한 말씀. 근데 아무튼, 선생님 한번 네. 인사드려야 되는데 제가. 좋아요 선생님. 근데 그만큼 2위 싸움이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는 치열했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지더라도 2위 하는 것과 3위 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3위로 지면 뭐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2위를 하려고 최근까지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 상황은 장해찬 부원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담백하게. 아니 그 장해찬 선생님 말씀이 맞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금 어때요 돌아가는 국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후원회장을 하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찍어줄 수 있겠냐 한동훈 어떻게 찍어줄 수 있겠냐 저런 사람 영입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앙 정치의 시선입니다. 네, 사실 지역에서는 이 정영근이라는 사람이 3선을 했거든요 국갑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서에서 부포시장에서도 정영근 때가 좋았다. 15, 16, 17대 그러니까 96년부터 한 2008년까지 그때가 되게 정서가. 경기가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도 민주당 쪽에도 물어보면은 민주당 쪽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한동훈이 지역 선거를 하고 있다. 지역 선거에서는 굉장히 최선의 카드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요 실제로도. 그리고 이 북갑이라는 곳의 지역적 특색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앞에는 낙동강이고 뒤에는 이제 산이 있어서 약간 섬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랄까 신혼부부들 혹은 좀 노인 가구들이 잘 사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중산층들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래서 옛날부터 살았던 분들이 계속 사는 이동이 잦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영근이 먹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영근이 계속 띄워주면 사실은 한동훈 캠프에서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방송을 보시고 사람들이 아니 국감에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영입한 사람이 있어? 한동훈 저 안 찍어주겠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산 국감에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을 해서 이걸 알려서 말씀을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야말로 부산 북구 갑 시민분들을 진짜 무시하는 거야. 그렇죠. 정말 한번 보여주셔야 돼. 맞아요. 우리 부산은 민주화의 도시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고문하는 사람을 후원회장에 앉힙니까? 부산 북구갑의 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건 정말 따끔하게 혼내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한동훈이 또 이제 박형관 기자와 비슷한 뉘앙스로 변명을 하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렇게 이 사람 정영식을 형근을 나쁘게 생각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삼선을 했겠냐. 그때도 이 문제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을 내줘야 된다. 혼내야 돼, 이거는. 그렇죠. 근데 사실 또 그 아래 수면 아래는 또 이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한 이유가 박민식과 경선을 해서 이분이 졌거든요. 그래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한테 상당히 악감정이 정형근이가. 네, 정형근. 그래서 이 사람을 영입한 것도 있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이제 부산에서 국민의힘을 안 찍고 한동훈을 찍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한동훈이 본인이 주장하는 저는 계엄을 막은 사람이다. 나와 내라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러실 수 있는데 이 정영근이 보니까 내란 이후에 맞아.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고 한동훈을 엄청 씹었어. 네, 그때 얘기한 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민주당에 파견된 분대장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전국에 혼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맞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맞아. 예. 그리고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사실 이 정영근이라는 사람을 데려오고 올 때 이 논란 모르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도움이 되니까 데려온 거고 그리고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고 해요. 영입을 하기 위해서. 와 이건 진짜 혼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와.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뻥이야. 음. 왜냐하면 또 다른 친한계들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면 정영근 본인이 제 발로 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여기가 한동훈이 무소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 실무로 딱 따져보면 양 당은 시의원, 구의원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구의원 3명 나가지, 시의원 1명 나가지, 구청장 1명 나가면 일단 버스만, 아니 그 트럭 유세차만 해도 5대에다가 서울시장, 그 부산시장 차까지 하면은 6, 7대가 꽉 차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달랑 1대거든. 그러니까 이런 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는데 정형근이 내가 박민식을 잡아줄 수 있다. 그 악감정. 그래서 본인이 찾아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 혼내줘야 됩니다. 네. 부산 북구갑 시민 여러분 정말 크게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 한동훈 후보가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라디오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이제 직접 들었는데요. 당연히 이 사안이 굉장히 오랫동안 다뤄졌습니다. 근데 진행자한테 굉장히 약간은 좀 비매너. 예, 약간은 좀 공격적으로. 예, 공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청취자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후폭풍이 있을지.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적어도 2위는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셈법에 의해서 그렇게 다가오니까 후원회장을 부탁을 드렸는데 네. 이게 중앙 정치에서 이렇게 후폭풍이 클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질문하니까 굉장히 좀 짜증 섞인 그런 그래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거 평생 이것만 물어봐야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배 그 앵커가 얼마나 질문을 차분하게 잘해버리냐면 일단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한 평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정선거 의혹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물어봅니다. 아 부정선거 의혹이요? 근데 정영근 당신 후원회장이 부정선거 의혹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로 음매하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목소리 커지고 오디오 겹치고 말꼬리 잡냐고 하고 완전히 벌성사 나왔어요. 자, 진짜 열받네 생각할수록.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대구로 한번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결국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 대구는 국민의힘으로 결집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조금 그렇게 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지난 총선 때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그런 모습을 봤죠. 이른바 까치밥 이론입니다. 영남 보수층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폭망할까봐
그래도 의석은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18개 중에 전재수 의원만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꽤 많이 약진을 해서 40% 이상 득표한 후보들이 대부분인데 의석은 한 석밖에 거두지 못한 게 그만큼 PK, TK는 뭐 더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심리가 지금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이 시민들을 지켜줘야지, 망하지 않게 해줘야지. 그 지역 다 망하게 하고 네. 나라 다 망하게 하는데 왜 국민의힘은 망하면 안 돼요? 왜 저한테 그러죠? 이택수 진짜 저한테 그러세요. 역시 이택수.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니 왜 망하면 안 돼? 아무튼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하고 오늘 발표가 2개가 됐습니다. 하나는 JTBC, 하나는 여론조사 꽃인데 JTBC 여론조사 결과 7페이지를 보시면 MBC, SBS가 바로 직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김부겸 후보가 44%, 41%였다가 이번 JTBC 조사에서 40%로 조금 더 하락했고요. 반면에 추경 후보는 35, 36으로 그냥 횡보하다가 갑자기 41%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부동층이 조금 줄어들고 추경 후보한테 그동안에 추경 후보를 지지한다 밝히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샤이를 벗고 지금 서서히 우리가 남해가 정서로 지금 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김부겸이 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또 저한테 그러시죠? 누가 뭐래요? 아니 김부겸이 무슨 서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8페이지에 보시면 정당 지지율 자체가 조금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38%에서 44%로 많이 올라갔고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60% 넘다가 지금 다시 50% 정도로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 여론사 꽃에서도 김부겸 후보가 많이 그동안에 앞섰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JTBC 결과랑 거의 비슷하게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그 여론조사 할 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 그거 공정하지 않잖아. 근데 그런 그 워딩을 넣잖아요. 그럼 이제 여론사 심의위원회에서 경쟁 후보도 뭐 어떤 약점을 동등하게 밸런스를 맞추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다 빼죠.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 이거는 완전히 헌법 파괴인데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 왜 저한테 그랬어요? 나 진짜 화가 많이 나네. 근데 이게 만약에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이렇게 조사가 이제 발표가 되면은 김부겸 후보는 손을 쓸 수가 없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예, 지금 한 3주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도 다시 결집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김부겸 후보가 너무 앞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경북이라든지 뭐 울산 경남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다가 이제는 다시 김부겸 후보 쪽으로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대구는 대구를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대구는 민주당보다는 김부겸 인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김부겸 후보한테 좀 도움이 될까? 사실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혹은 뭐 선거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면 캠페인이 여당으로서는 훨씬 수월할 텐데 그걸 밝힐 수가 안 없잖아요.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여당이라든지 후보들이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호흡을 맞춰 갈 것인지 그리고 정책 좀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실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앙당에서 그동안에는 많이 또 대구에 김부겸 후보를 좀 응원하고 격려해서 내려갔는데 그거보다는 김부겸 후보 본인 경쟁력 그리고 정부하고의 어떤 정부와의 소통하는 모습을 좀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제 생각에는 일단 이런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뭐 이미 알고는 있지만 대구에서 추경호 되면 장동혁 살아난다. 이런 논리를 주장을 해줘야 되고 왜요? 분위기 왜 안 좋아? 그런 게 좀 의미가 있어? 그럼요. 아니 대구 경제를 살릴까 말까를 해야지. 장동혁 살릴까 말까가 뭐가 중요해? 그건 당연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부겸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주고 독일을 갔거든요. 이렇게 보수에서 조금 어른들이 이번에는 김부겸 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네, 이재명 대통령 선대 상임위원장 하셨던 윤여준 전 장관께서도 조만간 대구 한번 내려가신다는. 그런 게 좀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럼요. 그리고 그 추경호하고 같이 경선을 했던 어렵네. 후보 중 한 구청장 출신이 있거든요. 그 캠프에서 한 300명 정도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지선을 했으니까. 맞아요, 이번에 조직을 좀 안에서 좀. 요거는 좀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좀 준비를 했는데 국민의힘 권리당원 300여 명이
갑자기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김부겸 지지 선언. 아, 김부겸 후보 지지 선언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권리당원 300여 명. 네. 자, 그거 영상으로 잠깐 준비했는데 함께 대구 시민 여러분에게 띄워드립니다. 그들은 시장, 국회의원 자리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해먹는 자리로 여겼습니다. 그저 해먹는 자리를 놓고 버리는 그들의 악의 다툼에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으려 합니다. 아유. 야.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런 거 중요해. 근데 이제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렵네. 기본적으로 대구 신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부각시켜서 정부에서 좀 발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앙 정부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아니 추경호가 되면 아예 안 되지. 안 그거는. 협조가 안 될 텐데. 당연하지.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어필을 해야지 중앙 정부. 아니 그리고 대구 출신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집권 여당일 때 경제부총리를 해도 대구 발전을 못 시킨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딱 능력 그리고 대구 발전만 봐서 김부겸 후보로 해주시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구 시민분들 이번 한 번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워낙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워낙 못했으니까 혼내는 차원에서 이번 딱 한 번만 국민의힘 정말 잘 되라고 김부겸 한번 도와주시고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가면 되잖아. 그럼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맞잖아. 네. 어때 이거? 맞는 얘기긴 한데 맞잖아. 사실 저도 이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저희 아버지도 경북 사람이고 해서 친가가 다 경북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건들지 말고. 네, 친척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먹히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달래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김부겸 흡수하는 전략으로. 그 중앙에서 좀 우리 신경 꺼달라. 우리가 열심히 잘해볼게. 현장에서? 아니 왜냐면 중앙에서 우리는 도와준다고 하는 말들이 또 이 현장에서는 다르게.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어쩐 애들 오만하네. 혹은 또 막 댓글이나 막 이런 데서도 그래? 아 왜 저런 사람을 찍는 거예요. 추경호 내란다 그래? 막 하면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라는 사실 요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이라는 말이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야. 민주당 지도부가 내려나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도리어 반감사고. 근데 중앙 정부에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됐다 냅둬라. 난 모르겠다. 아니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도 비판 못하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새끼가 뭘 왜 또 나한테 그래?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비판 못해. 자 대구 시민 여러분 아닙니다요.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저분 우리 민주당 아닙니다. 저희 민주당 아닙니다. 울산 사람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울산 사람이에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이고 울산이나 챙겨야겠다. 나. 자, 울산으로 가겠습니다. 예. 아우 대구는 내 문법을 모르겠네. 문법을. 자. 대표적 윤호개인이자 대한민국 방송을 완벽하게 망가뜨렸던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울산 남구 갑에 출마했잖아요. 네. 사실 이 자체만으로 말이 안 되잖아. 민심이 들끓어야 돼. 민심 어떻습니까? 제발. 네. 대구에서 우리가 조금 답답한 그 가슴을 울산에서는 쓸어내릴 수가 있었는데 전태진 후보가 36.4, 김태규 후보가 29.9%. 네, 한 7%포인트 와, 가까이. 울산 내 고향 아닙니까? 태화강의 남자 전태진. 태화강의 진짜 남자 전태진. 네. 뭔지 알지? 알죠. 태화강의 진짜 남자 전태진. 뭔 말인지 알지? 알겠어요. 전태진. 귀찮냐 임마? 야, 전태진은 너무 무명이야. 이름을 알려야 될 거 아니야. 태화강의 진짜 남자 전태진. 이 귀찮아하네 벌써. 두 번 했더니 귀찮아하네. 두 번. 와. 근데 그날 전태진 변호사 후보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내부시에 나왔죠. 네, 김태규 후보가 나온 게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가기 서니까. 네, 전선이 형성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지역구는 굉장히 치열하면서도 결국 뭐 옛날 윤 어게인데 그다음에 이제 전망적 투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신진 후보의 대결 구도로 근데 공교롭게 둘 다 태자가 들어가네. 이쪽은 태화강이 아니겠지? 태화강이 버린 남자.
아 그런가요? 아니에요? 태화강이 규탄한 남자 규탄한 김태규. 아 태화강이 규탄을 태화강이 너는 안 돼. 태화강이 규탄한 남자 김태규. 태화강의 진짜 남자 전태진. 이 삼행시의 8단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고맙습니다. 학원 안 다녀도 될것 삼행시 같아요. 대가시잖아요. 예, 워낙 대가시니까. 예. 전태진 삼행시 가겠습니다. 전 전국적으로 뜨는 남자가 있습니다. 태화강이 낳은 남자지요. 진. 진짜 남자. 그 이름 전태진. 아이고 잠깐만요. 아니야. 이게 원래 내가 했잖아요 지난번에. 아, 그랬어? 아 누가 쓰면 진짜 남자는 내 건데. 아 진짜 남자? 괜찮아서 그것만 땄어. 근데 어찌됐든 여기는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군요. 네. 근데 울산 남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 시장이 단일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면은 뭐랄까요 컨벤션 효과 같이 해서 연동돼서 좀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그런가요?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단일화 상황은 어때요? 그 단일화 상황이 여기 대표님도 나오시긴 했는데 사실 그 진보당 진보당이랑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이랑은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제 어떻게 방향 언제 어떻게 할지 방법 문제야. 방법 문제가 남아 있죠. 네. 맞습니까, 우리 대표님? 예. 야, 됐어. 야, 평택을 얘기만 해. 이런 표정이십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